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대선이 초박빙입니다. 아마 이런 대선은 처음이죠. 네. 예,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도 실제 3월 9일 날 까봐야 알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전부 다 예측에 조심스러운데 지금 며칠 남았죠? 19일인가요? 16일 남았습니다. 16일 남았으니까, 예, 16일. 거의 한 2주 정도 2주. 남았는데, 예, 지금 마지막 그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가 저지난주에 단일화 제안을 하고, 지금 지난주 그저께죠, 일요일 날,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거둬들인 거죠. 네. 단일화 끝났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자기 제안을 거둬들였어요. 이것이 막판 승부 영향은 어느 정도 줄 것이냐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소장님 일단 뭐 조사상으로 뭐 이렇게 짚힌 게 있다면서요? 예. 일단 이 단일화가 조사에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13일이었죠. 네. 네, 13일이었고 단일화를 지금 철회한 게 딱 일주일 만이에요. 13일 날 제안하고 20일 날 네. 이제 철회를 했죠. 그런데 그 일주일 상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론조사상으로. 13일 전에 가장 큰 선거의 변수는 뭐였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그 적폐수사 발언이 제일 큰 변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 지지율이 떨어져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적폐 발언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좁혀졌고 일부 역전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순간 지지율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어떤 그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조사 기관마다 이제 이 수치가 좀 다르지만은 그 시점에 최고 그러니까 이제 13일 이후의 여론조사죠. 13일 날 이후 조사 중에 최고 격차를 많이 그린 게 11%까지 벌어집니다. 아, 11%? 예, 11%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있었는데 11%도 있었는데. 예. 그다음에 MBS인가 거기 이제 공동을 하는 그 조사에서는 얼마만큼 벌어지냐면 9%인가까지 벌어지죠. 갤럽이 몇 프로였죠? 갤럽이었나요? 10%였는가? 예, 지난주 상반기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뭐 7, 8% 이런 정도 비율로 윤석열 후보가 순식간에 역전 위기에도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약간 조금 지지율 상황이 달라졌는데 지난주 하반기 정도 오면 지지율 고분 한 1~2%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도 지난주 전체를 놓고 보면 5% 이상 평균 5% 이상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18, 19일 여론조사가 7개인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KS5와의 조사를 제외하고는 그 날짜에 조사하는 게 전부 다 5%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섰어요. 그래서 이 단일화에 대한 그 혜택은 막상 안철수가 제안을 했지만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사가 20일 날 단일화를 처리하고 여론조사가 지금 몇 개가 발표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퀄리뉴스하고 이 한길리서치가 지금 조사를 했는 건데 이 조사에서는 지지율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0.1%로 좁혀집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1% 더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해도 높기는 해도 전체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42.7, 이재명 후보가 42.6, 0.1%를 앞서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통계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철회를 하기 전후로 나누어서 통계를 내봤더니만 결렬 전에는 38.1대 43.8,
5.7%포인트가 윤석열이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결결 선언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조금 한두 시간 시차를 두고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만은 이재명 후보가 44.2, 윤석열 후보가 42.3, 1.9%포인트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앞섭니다. 결국 이제 우리 조사만 놓고 보면 1.9%에 5.7을 합하면은 7.6% 정도 되나요? 거의 8% 가까운 수치가 단일화에서 지지율이 하루 상간에도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단일화가 선거 막판의 최대 변수였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아마 저희들 이후 한길 리서치 이후의 여론조사가 이제 한 수요일 목요일부터 발표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볼 때는 이 단일화 철회는 이 충격에 의한 변수하고 달리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안철수하고 막판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노력. 두 번째는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 쪽을 원하는 이쪽이 여론의 흐름이 처음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안 되면은 여론 민심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쪽에 몰아주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변수가 남았긴 해도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지난주에는 상당한 수혜가 되었는데 거의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보니까 또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하고 재창조도 상당히 좁혀졌대요. 정권 교체가 48.5, 정권 재창조는 44, 불과 4.5%포인트입니다. 이게 한참 많이 벌어졌을 때는 32.2대 58.2까지도 벌어진 적이 있어요. 60%까지. 이때는 26%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에너지를 타고 가면은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이 에너지가 급속하게 지금 식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에 하면은 그 국힘이 좀 여론조사 기간을 좀 불신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자체 조사에서는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지난 일주일. 결국은 뭐 지금 가장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마지막 대선 변수는 결국 단일화 문제였는데 이 지금 보수 야권 단일화 문제가 이렇게 매끄럽게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의 뭐 파탄 직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충격은 고스란히 상당히 보수 야권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번 단일화의 그 결렬의 책임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책임을 묻는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다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접어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이 지금 단일화가 지금 진짜 말로 결렬된 상태에서 3자구는 4자구도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까지 다 합치면 4자구도로 갈 경우에는 저는 뭐 상당히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기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단일화가 지금 상당히 논의의 그러니까 급무사를 타다가 이렇게 지금 그 문구가 차단이 돼버렸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은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여론조사 단일화를 내세운 그 자체가 물론 뭐 정치적인 의도는 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의 역선택 같은 걸 바래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못 받을 정도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상으로도 거의 뭐 많게는 뭐 한 서너 배 그러니까 4배 이상 압도적인 유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화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한다는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저는 그거 좀 난센스로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좀 더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철수 후보가 굴복할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정치적인 오만에 의한 정치적 고판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의 또 사심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핵관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공동정부와 했을 경우에 자신들의 정치적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러한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내키할 수밖에 내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을에서 지금 비롯됐던 안철수 후보와의 정치적인 앙금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이 선거 유세 첫날 이 유세 차량 사고로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역 선대위원장하고 또 차량 기사분이 아깝게 목숨을 잃는 바람에 상당히 궁지로 내몰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안철수 후보를 포용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냈던 부분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취하면서 연설을 가면 그거는 뭐 해보나 마나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굴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넣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망인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 망자에 대한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써서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의 당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결렬로 가게 된 부분인데,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오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정치적 오만, 그리고 이 이준석 당대표의 뭐랄까 정치적 앙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단일화의 물꼬를 차단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뭐 지금 투표용지 인쇄가 28일이니까 28일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지금 3월 4일 이 지금 사전투표 전이라도 될 수 있다면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윤석열 후보의 의지와 결단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그럼 좋다, 내가 안철수 후보를 포용해서 뭔가를 가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저는 언제든지 시간은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 지금 문제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일화에 따른 정치적인 그런 효과의 파급이 극대화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거의 막판에 이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홍 소장이 앞에 여론조사가 이 토일월 조사였죠. 그 조사에서 0.1%로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는데, 20일 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이전과 이후로 보면은 그게 상당히 6, 7% 차이가 날 정도로 해서 처음에는 3% 정도 이재명 후보가 뒤지다가 그 다음에 3% 앞서서 최종적으로 0.1% 차이가 됐다. 뭐 요런 걸 읽어줬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 차 교수가 이야기한 말 중에서 보면은 이 윤핵관과 이준석이 쌍극인데 단일화 문제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황 소장님은 이 단일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뭐 단일화 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뭐 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죠. 네. 저는 뭐 우리도 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네. 좀 좌파 진영 내부에서 이 대선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선 결과가 15% 이상 차이 날 거라 봐요. 15%. 네. 네. 그래서 이미 대선에 대해서 이런 안철수 단일화 여부나 몇 가지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수도권의 전 지지율을 봐야 된다고, 서울에. 네. 이건 뭐 부동산하고 관련되어서 그야말로 어떤 경우에는 더블 스코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20, 30대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나치게 희망사항을 부여해가지고 마치 가능한 한 대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이런 걸 넘어서서 이번 대선에서 이미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여부가 영향을 못 미칠 정도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윤 입장에서는 굳이 안철수하고 단일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 한국하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 15% 차이 난다는 것은 윤 후보가 네, 이재명이한테 마지막에 거니까. 15% 정도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일비를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는 듯한 부분이 있어요. 저쪽에서는 홍영식 소장님이 그 이재명이하고 억수로 친해가 여론을 좀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데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든다네 그랬어요. 근데 둘이 보통 친구가 아니고 뭐 호텔까지 등장하고 이럽디다. 우리가 내가 호텔 갔다고요? 네, 아니 호텔 술 먹었다고. 옛날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저런 식으로 이 윤석열이 대선에 크게 이기면 나라 큰일 난다고 본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 조정이 되고 또 기득권적인 요소가 정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어떤 내 개인의 바람이나 희망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윤이 어퍼컷이나 하고 다니고 하는 모습을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과연 좌파 진영 전부가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느냐 이것도 또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기껏해야 좌파 이익 공동체 연합이 한 33% 거기에 1, 2% 올라선 선상이 있고 이는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한 49, 50까지 갈 거라고 이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선 양상을 갖다가 너무 이 눈앞에 벌어지는 사는 사안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디서 뭘 해도 참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이쪽에 조금 이기고 나면 또 저쪽에서 새는 이런 어떤 늪에 빠진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걸 좀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우리 황 소장님 정확하게 그 예측을 해냈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나오지 않았던 지금 이 분수인 것 같습니다. 예측인 것 같아요. 15% 윤석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실책 등으로 인한 그 수도권에서의 그 민심 위반 이거는 회복할 수 없다. 지금 이재명의 여러 가지 이 대선 캠페인이나 정책이나 그 속에서도 이 부분을 만회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제 결론인데 우리 지금 한기 그 공동조사에 의하면은 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는 한 이 8% 정도 이렇게 윤석열이 앞서요.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한 5, 6% 정도 이재명이 앞서고 그래서 대체로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조사에서 그 모든 조사 윤석열 우세인데 KSOA에서 그 한 1% 정도 이재명 우세 요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앞섰고 뭐 그래서 민주당 캠프에서 서울에서도 자기들이 비슷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건이 서울이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길 때는 서울에서 10% 정도 앞섰어요. 이게. 그리고 질 때도 서울에서는 앞섰어요. 이게. 서울에서 뒤집어진 게 지난 작년에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라는 게 온갖 지역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대한민국 어떤 중산층의 보루잖아요, 이게. 근데 거기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젊은 층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뒤져왔거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이 추이로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저는 핵심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뭐냐면은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에서 떠난 개혁 성향의 지지자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촛불혁명에 동참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그 실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자들 중에서 경선 결과에 이렇게 실망하면서 떨어져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지층의 어떤 현재 아직 결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지역에서나 그 다음에 정권교체 여론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금 문재인이 아닌 이재명 정부다.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와야 저는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공동조사에서 지금 초박빙으로 0.1% 차이로 났지만 하여간에 이번 주 아까 홍수님 말씀드린 이번 주 중후반에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13일날 제안하고 20일날 제안을 거둬들이는데 27일날 그게 다음 주 이 1월이 27일날이 저는 아마 성패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27일날 그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그때는 확정적으로 기다리다가 되겠죠 이게. 그런데 그게 어제 뭐 다들 보셨지만 중앙일보 이해창 한나라당 정 총재의 인터뷰 천추의 한을 남긴다. 그래서 아까 차 교수도 그랬지만 본인이 아마 천추의 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분이 이 DJ랑 예를 들면은 1.5 39만 표 노무현이랑 2.3%입니까? 53만 표로 정말 자기가 이 문지방까지 이렇게 하다 문지방에서 문에 들어가려다 걸려서 넘어진 거죠. 그 천추의 한을 남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압력이 여론조사에서 윤이 밀리게 되면은 엄청날 겁니다. 그게 엄청날 거고 물론 이 항소연처럼 15%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15% 정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렇게 오만하게 굴죠. 그런데 이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바로 그런 민심, 문재인한테 떠난 어떤 개혁 성향의 민심,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지지 기반의 어떤 호남의 어떤 민심, 이것이 돌아오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지 않겠나. 그 부분이 결국은 단일화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단일화 결렬 단일화 이걸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